안녕하세요. 300일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성격 문제로 많이 싸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많이 노력한 덕에 서로 이해하고 맞춰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첫눈에 반했죠. 하지만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자친구의 본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남자가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 신조이기도 해서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있고 말이 오고 가는 도중에 잘못 전달되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어 자리를 마련하고 만나 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34, 현재 지방 공기업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지방 사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공립중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4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지방 공립대학교 졸업한 상태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몇 가지 들은 걸로는 제가 여자친구에 비해서 학벌도 딸리고 직업도 딸리고 그래서 나중에 남자가 자격지심으로 바람이 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었죠. 어쨌든 이제 만나 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정장에 셔츠, 넥타이, 구두 깔끔하게 준비했었고 장소도 여자친구 아버님이 술은 안 드시고 차를 좋아하신 데서 드라마에도 나온 적이 있다는 23년 된 전통 찻집으로 알아서 예약하고 미리 가 있다가 오시기 전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수첩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과의 첫 만남. 정말 탈탈 털렸죠. 뭐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걸 물어봤다고 해야 할까요? 차를 시키기도 전에 폭풍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현재 뭐 하시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고? 뭐 아직 퇴직하시려면 멀었네. 연금도 나중에 나올 거고 부모님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 하시면서 수첩에 동그라미를 치시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는 어디 나오셨지? 부모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고? 자주 만나는 일이 많은가? 자네 사촌은 몇 명이지? 그럼 나중에 사촌 동서들이 많겠네. 우리 딸이 비교질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어쩌지? 하시며 이번엔 큰 별표를 치셨습니다. 동생은 대학교 어디 나왔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디야? 어디라고? 그런 회사도 우리나라에 있었나? 중소기업인가? 하시며 이번엔 세모를 치셨습니다. 집은 어디야? 그 동네? 그쪽 동네 개발 들어갔다던데. 그 동네 맞아? 잠시만. 그러고는 휴대폰 꺼내시더니 부동산 투자 관련된 어플을 보시더라고요. 맞네 맞아. 개발 들어가는 동네. 그럼 집은 부모님 거 맞지? 대출은? 집은 몇 평이나 되는가? 그럼 개발 들어가면 돈 좀 벌겠네. 하시며 이번엔 동그라미를 그리셨죠. 이게 초반 러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말이지 어찌나 뭐든 알아서 잘하는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다가 쓰러질까 싶어서 내가 그만 좀 해라고 말리는 게 일이었네. 그러니 한방에 국립대학교를 떡하니 가지 않았겠나. 남들은 사범대 나와도 임용에 떨어져서 기간제로 일한다던데 내 딸은 떡하니 임용도 붙어가지고 정규직이지 않나. 솔직히 요즘 교사, 여자 직업으론 최고의 직업인데 일찍 퇴근하지, 시간도 많지, 연금도 나오지, 방학이 있어서 애들 키우기도 좋고 1등 신부감인 거 자네도 잘 알지.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등록을 하면 의사나 변호사, 사자 직업 가진 남자들이 소개받는다던데. 공부밖에 할 줄 모르던 순진한 애를 자네가 꼬셨네. 뭐 어쩌겠나 순진하게 키운 내 탓이지. 하셨습니다. 네, 뭐 여자 직업으로 교사 좋죠.
1등 신부감이라는 거 다 사실이지만 순진한 애를 제가 꼬셨다는 게 조금 좀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희 클럽에서 만났거든요. 여자친구가 봉춤 추는 거 보고 반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술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고 나가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자기는 집안일은 거의 못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도우미 쓰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도우미 쓸 거 아니면 청소, 빨래, 요리 이런 거 못한다고 저보고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낳기 싫다고 했었는데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 용돈으로 다 쓰고 제가 버는 돈은 생활비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체육교사는 20년 채우는 경우가 매우 힘들다고 하더군요. 뭐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이런 점을 봤을 때 그걸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게 좀 싫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계속되었죠. 자네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른 지방 공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급직은 상대적으로 적고 상급직은 상대적으로 많다. 공무원 봉급표 따라간다. 대신 진급이 빠르고 진급 상한선도 없다. 등등 이야기를 해드리니 표정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씁쓸했습니다. 그냥 돈 이야기가 주였고 그런 것 때문에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고 씁쓸했죠. 그러더니 딸애를 뭐라고 합니다. 미진아, 이런 이야기 진작에 했어야지.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어? 내가 자네한테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네. 그런데 자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긍정적인, 재정적인 이야기도 오고 가다가 본인들도 힘들게 시작해서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것도 보람있고 괜찮다 등등 그런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당신 지금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직 결혼 허락한 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하게. 그러고는 준비해온 걸 꺼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됐다고 안 꺼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나는 할 이야기 다 할 거다. 어서 꺼내라고 하니 주머니에서 뭔가 가득 프린트된 A4 용지가 나왔습니다. 질문할 거를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 오셨더라고요. 뭐 제법 되는 것 같았는데 앞서서 제가 미리 이야기한 것과 아버님이 이야기한 게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개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자리를 깰 생각으로 나왔었다. 라고 운을 띄우시고는 자네는 결혼 후에 상대방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대할 건가. 그리고 여자친구와 저에게 서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면접 질문 같은 느낌이었지만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돈에 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자네 집에서는 얼마를 해줄 건가? 자네 돈은 얼마나 모아놨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 수첩에 적으시더라고요. 그럼 자네 신혼집은 어떻게 시작할 생각이지? 아, 저희 집에서 보태주시는 돈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에 대출 좀 하고 미진이도 모아놓은 돈 있으니 합쳐서 전세로 시작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집에서 얼마 보태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돈은 집에서 대출해서 주는 돈이냐 아니면 있는 돈으로 주는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있는 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우리 애는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알고 있냐? 그러길래 그거는 저희끼리 합의를 했다. 대출 다 갚고 나서 애를 가지기로 했다. 5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자는 애 낳을 수 있는 나이도 대충 정해져 있는데 가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어쩔 거냐? 그리고 집에 제사가 1년에 몇 번 있냐? 얘는 집안일도 안 하고 명절 제사 때 시집가서 그런 것도 거의 못한다. 그래도 괜찮냐? 그리고 우리 집 행사는 다 참여해야 한다. 김장도 혼자 못한다고 하길래
제사도 거의 없고 어머니도 시집살이 고생을 많이 해서 며느리 고생시키는 거 안 좋아하고 집에 와도 밥만 먹이고 일찍 보내시고 일도 잘 안 시키신다. 집안일도 솔직히 제가 거의 전담하기로 했다. 등등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두 분도 맞벌이 하는데 결국 집에 오면 여자가 집안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집 분위기이고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만나 뵙기 전부터 들었던 말인데 남자 쪽의 부모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다니거나 그럴 텐데 그럴 경우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만큼 노후가 준비되어 있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집 한 채 두 채 값은 금방 까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병이 오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언제 어떤 병이 얼마나 길게 올지는 모르겠는데 마냥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너무나 기분이 나빴었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 자기 집은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얼마나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다고 하길래 넘어가고 그쪽 집에서 하도 그러길래 결국 만나 뵙게 된 거였죠. 이야기를 그렇게 하다가 계속 돈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두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게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아프실 때 병원에 다니고 그러면 자식에게 돈을 벌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냐고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손 벌리는 거 진짜 싫어하시고 지금도 돈 벌고 계시고 나중에도 그럴 일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라고 하니 그래도 얼마나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결국 돈이 얼마나 있냐는 그 말 같아서 저희 부모님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금액을 알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물으니 아, 뭐 꼭 그런 뜻은 아닌데 대충 뭐 알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시길래 정확히는 모른다. 부모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해주신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자식이면 대충 알지 않냐라고 하시길래 모른다고 하고 집에 물어는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속이는 것 없이 서로 진실되고 잘 검토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자리를 마련하자면서 자리는 파해졌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셨는지 너는 우리랑 가자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나는 어제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입장을 바꿔서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과연 나처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기분 나쁜 티를 하나도 내지 않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었겠냐라고 물어보니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죠.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고 물어보니 부모님이 나와줘서 고마웠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안 나오려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나온 건 알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서 배신당한 기분이랄까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는 나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냐? 너희 부모님이 우려하는 대로 나중에 부모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고 하시는데 너희 집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말도 안 해주고 우리 집만 자꾸 캐묻고 너희 집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고 물으니 아버지 연금까지 다 해서 5억 정도랍니다. 여자친구 아래로 23살 여동생, 22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나 너희 집이나 차이가 나봤자 얼마 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부모님은 다 멀쩡하신데 너희 부모님이 먼저 아프기 시작해서 5억이라는 돈을 다 쓰고 나면 무슨 일이냐. 누가 먼저 아플지 누가 어떤 병에 걸릴지 얼마나 끌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나에게만 그렇게 그러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딱히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요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데 진짜 황당하다 등등 이야기를 하니 여자친구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살 날이 길어야 7년이랍니다.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병인지는 끝내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 외할머니가 신장투석으로 10년을 끄셔서 집에 있는 돈 다 쓰고 진짜 힘들게 살았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외할머니 댁이 자산 100억대 부자였다고 하면서 그 돈을 다 썼다고 하는데 그 당시 아무리 보험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100억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여자친구 어머님 심정이 이해는 됐습니다. 본인이 살 날이 길어야 7년이니 자기 죽고 나면 장녀가 엄마 역할하면서 밑에 동생들을 잘 보살피기 바라는 마음에서 돈 좀 있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으셨겠죠. 본인들이 한 고생을 딸에게는 시키고 싶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런데 엄마 병은 딸에게 유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한 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매우 화가 났고 차라리 솔직히 우리 집 사정은 이렇다. 그래서 있는 집에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저희 부모님 몸은 어떠니? 자네 몸은 건강한가? 그리고 진짜 돈에 관한 거나 별의별 모든 거는 다 물어보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장 중요한 걸 숨기고 말을 안 해준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 물어보니 저희 집도 5억은 충분히 있다고 하시면서 그 집은 밑에 애들도 둘이나 있고 네가 장가가면 바로 장모 병수발 해야 될 판인데 딸내미 성격이 어른들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적인 것도 아니고 씀씀이가 괜찮은 것도 아닌데 네가 미쳤다고 그런 데를 장가가냐고 결혼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집에 장가갈 생각을 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부모님께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저는 마음 정리가 다 끝나서 이야기 드린 거였습니다. 여튼 그래서 며칠 뒤에 카페에서 만나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돈거리는 너희 집 감당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 대해선 그렇게 캐 물으면서 정작 너희 집은 병이 있다는 걸 숨겼다. 기분 나쁘고 배신감이 든다. 나는 정말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수없이 질문을 할 때 기분 나빴지만 숨기는 거 없이 솔직히 대답하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뭐냐?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숨기면 내가 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헤어지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 뒷자리 테이블에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나오시면서 거봐, 내가 뭐라 했어. 얘는 아니라고 했지. 예비 장모될 사람이 죽을 병 걸렸다고 하니까 바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 봐. 조건 보고 좋아하는 거지. 앞으로도 얼마든지 너 버릴 사람이야. 미련 없이 끝내. 알았어? 하고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아무튼 여자친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좋다는데 부모님이 자신들이 조건에만 맞추고 딸에게는 그냥 숙이고 시집 가라는 태도라서 이제는 뭐 남남이니 신경 끄고 살랍니다. 좋은 경험 했다 치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